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쓸 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하는 교사 옆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교 이후에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도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진정 수백 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검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줄곧 인권 침해라 판단해왔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이나 소지까지도 필요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나 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 일부만 예외로 뒀습니다. 현재도 교육부 고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만 한층 강제력 높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각국도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반발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 시행 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취지와 배경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사와 교원단체들은 충격적인 사건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반복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지 말라는 교사를 고3 학생이 폭행한 사건에 교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좀 안 믿겼죠. 좀 잘못 나온 오보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영상을 적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관할 교육청은 변호사와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학교로 파견했습니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내고 당분간 출근하지 않기로 했는데 당시 상황과 입장을 진술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보호자의 동의 아래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이 학생은 최대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교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현직 교사는 신체적 폭력은 드문 일이지만 문제점을 훈육할 때 학생들이 혼잣말처럼 욕설을 하는 등 언어 폭력을 겪는 일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 사용으로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해 철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또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을 선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권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지난달 8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자 청소년 인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핸드폰을 강제로 금지시키고 이거를 단순히 학칙에서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률로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꺼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켜서 쓰는 걸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고요. 수업에도 많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권 보호를 우선 강조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수업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수업권까지도 약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반대 측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가 스마트 기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 기기들이 늘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절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야지. 이번 개정안은 소지 금지가 아닌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명시했고 수업 외 사용은 학칙으로 유연하게 조율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도 과거엔 스마트폰 수거를 인권 침해로 봤지만 최근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일까지 발생해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는 학생의 자율성,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여기에 교사의 수업권까지 모두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이것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